번째가 다음인가요? 눌러보면 나오겠죠. 녹음되고 있어. 시작하면 돼.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못 차고요. 저희는 BIM 적용 사례를 준비하면서 크게 발주 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조사한 건물은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고요. 하나금융그룹 데이터센터는 분당 및 상암 등지에 흩어져 있던 관계사들을 전산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에요. 발주자는 하나 INS이고 건물 위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입니다. 이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설계는 사무에서 했고 시공은 GS건설이 맡아서 했습니다. GS건설에서는 국내 최초로 프리콘스트럭션 서비스로 시공을 했는데 프리콘 서비스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발주처, CM, 설계사, 시공사, 시공협력사가 참여하며 함께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시공상의 불확실성이나 변경 리스크를 제거하여 프로젝트 운영을 최적화시킨 방식입니다. 실제로 하나금융그룹 데이터센터에 프리콘 서비스를 적용시킨 사진이에요. 프리콘 서비스는 크게 IPD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IPD 방식이란 협업 기반 통합 프로젝트 발주라고 하며 발주자, 건축가, 시공자, 컨설턴트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사업 구조,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모든 참여자가 책임 및 성과를 공동으로 나누는 발주 방식을 말합니다. IPD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참여자들의 프로젝트 조기 참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GMP 또는 EMP가 필요한데 GMP 방식은 뒤에서 설명드리고 EMP 방식은 공사 금액의 초과분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초과 비용에 책임을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BIM입니다. IPD 방식에서 IPD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본 건축가의 기본 설계 모델링 과정에서 이미 구조 분석을 하고 시공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이 IPD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GMP란 최대 공사비 보증 공사 관리라고 하며 계약 당시 적절한 공사 금액을 산정하고 실제 최종 공사비가 예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GMP 방식을 사용하면 과도한 설계 변경이 사라져 결국에는 공사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비용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하위 기업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각 분야 업체의 이윤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가치 역시 올라가게 되며 만약 원 금액이 초과했을 시 EMP와는 다르게 시공사가 보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발주 방식과 IPD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발주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해온 방식인 DBB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IPD 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통합되지만 기존의 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발주, 설계, 시공 간의 이경이 상충되어 적대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관계인 반면 프로젝트에서의 모든 조직들과 협력하여 같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실시 설계 도면의 품질이 매우 높고 공기, 품질, 공사비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조직 구조의 모습입니다. DBB 방식에서는 건축주가 설계자와 시공사에 오더를 내리고 각각의 조직은 하청을 내리는 모습이 있지만
IPD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모든 조직들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 설계, 계략적인 설계, 디자인 개발, 실시 설계, 그리고 시공사와의 섭외와 시공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프로젝트 조직들이 프로젝트에 개입하는 시기인데요. 다이어그램에 나타나 있듯이 발주자와 건축가가 먼저 진행해 가고, 기존의 방식에서는 구조 엔지니어가 들어가며 시공사가 정해지고 나서부터 시공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진행해 갑니다. 반면 IPD 방식에서는 모두가 초기부터 처음 개념 설계부터 개입해서 시공까지 다 같이 진행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맥리미 그래프입니다. 1번 곡선과 같이 설계 초기 의사결정은 비용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설계가 거의 확정되고 나면 의사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못해 시공 단계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2번 곡선과 같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3번 곡선과 같이 실시 설계 단계 막바지에 프로젝트 참여자 간 조율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4번 선처럼 설계 초기로 앞당겨지면서 건설 후반에 많은 문제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더 저가의 낭비 없이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발주 방식에서 BIM을 사용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IM은 3D 모델 내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가상 모델링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건축물의 품질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결론적으로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유지관리, 폐기까지 모두 BIM으로 해결이 가능하여 현재 가장 각광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례인 하나금융 데이터센터에도 BIM이 사용되었고, 위 사진과 같이 연도와 골조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을 가상 모델링을 통해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옥상 배관 방수를 위해 하우징을 설계를 바로 진행하는 등 BIM을 활용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느낀 점과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느낌 좀 얘기해주세요. 저 건물의 발주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약어나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전반적인 시공 프로세스를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마다 발주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데 결국에는 설계와 시공 단계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다는 점에서 점점 협업하는 시대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주 방식을 조사하면서 BIM의 중요성과 더 나은 시공을 위해 기업마다 각각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 데이터센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IPD 방식, 그러니까 프리폰 서비스 방식 사업이라는 것이 좋았고, BIM이 실제로는 오래전에 개발됐지만 적용이 늦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시공사의 안 좋은 시각을 바꾸려는 시공사 자체에서의 노력도 좋았던 것 같고, IPD 방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의 건축이 많이 발전할 것 같고, 건축 관계자 사람들이 모두 모여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